윤 대표님, 네. 최근에 민주당을 보면은 정말 명심이 당심이고 명심이 민심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추미애 당선자, 이분을 지금 사실상 이재명이가 낙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장은 서열위입니다. 네. 과거에도 당내 선거, 원내대표든 뭐 국회의장 선거든 또 다른 상임위원장 선거든 간에 대체적으로 당내 선거에 관해서는 지도부는 중립을 지키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인데, 당연하죠. 이건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전부 이렇게 낙점하고 그러면은 이게 당내 민주주의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의회 민주주의 자체가 완전히 지금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저렇게 딱딱 찍어서 하는 지도자가 전 생각나는 게 푸틴,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이죠. 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 선거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원내대표 박찬대 뽑을 때도 안 했잖아요. 박수 치고 대충 끝내버렸잖아요. 여러 사람이 나오려고 했죠. 김민석이다, 김민석, 서영교 뭐 한 너댓 명이 다 생각을 있었는데 다 주저앉혔잖아요. 이재명이가 나는 박찬대하고 인천에서 내 꼬봉 역할을 열심히 해준 사람이야. 그렇죠. 내 코딱지도 파줬어.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다른 사람은 깨갱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도 조정식, 정성호 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뭐 이거 개혁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하더니 이재명이가 그거 아니야 하니까 그냥 깨갱하면서 말이 안 되죠. 어느 언론에서는 호랑이 되겠다 하더니 고양이가 되어버렸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야당 대표는 국가 서열 8위거든요. 8위가 국회의장 2위거든요. 2위를 지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저는 민주당이 건강성을 기준을 저는 이거로 봅니다. 이 저 국회의장 투표할 거잖아요. 의원식으로 나왔으니까 내일 해요. 하는데 의원식 쪽에 표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진짜 뒤집을 수 있으면은 아마 저는 정권 교체 성공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은 추미애로 거의 만장일치로 끝나는 분위기다. 그러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는 당입니다. 저거는 독재당이고 저거는 북한 노동당하고 똑같은 당이에요. 그냥 국회의장 출마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냥 더부살이 한 명 그냥 스키다시로 한 명 나와서 그건 투표 하나 많아죠. 들러리죠, 들러리. 그렇죠. 민주당에 얼마나 건강한지는 내일 국회의장 투표하는 모습을 좀 보면은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미애도 그동안 그렇게 떵떵거리더니 이재명을 몇 차례 만났다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다 하면서 아주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김정은한테 하는 식으로. 그렇죠. 그래갖고 나한테만 잘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하면서 자랑질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야합이죠. 이재명 입장으로 봐서는 추미애가 어딘지 모르지만 총을 열심히 쏘거든요. 내부 총질도 많이 하지만 악역도 피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탄핵이나 개헌 있으면은 거의 뭐 불쏘시개 들고 뛰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봐서는 추미애처럼 저렇게 무조건 질주하는 저런 사람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 그렇죠. 자기는 이제 뒤에 있어서 좀 점잖게 있으면서 그렇죠. 이 중도층한테 이미지를 각인을 시키고 그렇죠. 추미애가 악역을 담당하는 그렇죠. 거죠. 그 영화에도 있잖아요. 대립군이라고. 예, 대립군. 조선시대에 돈 받고 왜 대신에 군역 나가는 그렇죠. 사람을 대립군이라고 하죠. 지금 추미애는 국회의장 시켜준다면은 특히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지난 정권의 감정이 있잖아요.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뭐 뒤에서 아마 윤 대통령이 국회 오면은 국회의장이 뒤에 있잖아요. 무슨 짓 할지도 몰라요. 그럼 이재명 잘한다고 박수 치겠죠. 추미애는 또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또 있을 테고 그거를 이재명이가 교묘히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조조 비슷한 점이 있어요. 자기 실용적으로 자기 편 끌어들였다가 조금이라도 눈치가 이상하면 무참하게 치잖아요. 공천할 때도 그렇고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로 하면은 용인술이고 나쁜 말로 하면은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은 좀 비겁하고
저런 거죠. 예를 들면 정성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그래도 좀 국회에 어떻게 돌아가는 또 거 할 말은 하거든요. 조정식 쓴소리도 같은 좀 사람도 하고. 좀 중도 이미지가 좀 강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4년인데 국회의장 2년치거든요. 2년은 공격형 돌쇠를 맡기고 나머지 2년은 좀 관리형 점잖은 사람을 맡긴다. 네. 그러니까 조정식, 정성호한테 니네도 이 기회는 있어. 다음 2년 그렇지. 있잖아. 그래, 그렇. 전반부는 추미애한테 그렇지. 맡겨갖고 네. 돌격대를 해야지. 그렇죠. 돌격 앞으로. 예. 근데 저는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전 기회라고 봐요. 과거에 노무현 탄핵 때도 추미애가 앞장섰거든요. 그때 뭐 환노위 상임위원장 할 때도 자기 당하고 반대로 그 문 걸어 잠그고 했잖아요. 그리고 드루킹 그 특검할 때도 왜 수사 안 하냐고 그 민주당 대표 때 난리 쳤잖아요. 다그쳐가지고 그렇게 수사해 그래서 보니까 문재인 정권한테 치명타를 안겼죠. 그러니까 이 추미애는 이 공과 사가 없고 아군, 적군, 피하 구별이 애매한 사람,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윤추 전쟁의 2차전은 또 윤의 승리로 끝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이재명한테 두 가지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나는 대권에는 안 나간다. 대신 국회에서 당신이 원하는 법을 다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정말 다수당이 제안한 법을 효능감 있게 통과시켜서 국민이 피부로 와 닿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나하고 런닝메이트 하면 어때? 당신 대통령하고 사실상 런닝메이트는 나야. 이렇게 2인자로 나를 만들어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욕심을 부린다고 봐야죠. 그런데 정말 그래도 민주당의 목소리가 살아있기는 하더라고요. 우상호 의원. 이분은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런데 이 쓴소리를 좀 제대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자괴감을 느낀다. 그렇죠. 누가 봐도 부끄럽죠. 자괴감이 스스로 부끄럽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이라는 참 국회를 끌어가는 CEO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CEO예요. 이런 사람을 그 이재명이가 낙점해서 하고 안 나가고 이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거를 박찬대 시켜가지고 조정식 그렇죠. 또 정성호 만나갖고 이거 명뜻입니다. 사퇴하세요. 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사퇴해버리고 그러니까 박찬대가 나서가지고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국회의장을 자기가 가서 정리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 하극상이죠. 원내대표 새카맣게 어린 놈이 그래도 5선 6선 되는 조정식, 정성호 5선 6선 한 사람한테 저는 뭐 12.12 때 전두환 꼬봉들이 정승화 그때 그 사령관 합참의장 있나요? 계엄사령관인가요? 찾아가가지고 그 연행한 거나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느 중진원도 이건 정말 민주 절차를 무시하고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참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원래는 여러 가지로 봐서 추미애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못 찍겠다. 마음을 바꿨다. 뭐 이런 분도 있어가지고 지금 우원식 의원도 5선 아닙니까? 충분히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죠. 과연 몇 표가 나올지 그게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민주당의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봐야죠. 우원식이가 몇 표를 얻느냐 민주주의 척도라고 봅니다. 한 3, 40표만 얻어도 우원식으로서는 일종의 비주류의 수장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민주당도 겉으로는 지난 공천까지야 어차피 이재명한테 잘못 보여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뭐 철험회라든가 더 민주주의 혁신회 그 소속이 아닌 또 양식 있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러한 독주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또 보이는 마음속으로나마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공개 투표는 아닐 것 아닙니까? 손 들어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비밀 투표로 하면은 뭐 만에 하나 뭐 뒤집을 가능성은 뒤집힐 가능성은 없지만
양심표가 그렇죠. 꽤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반란표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재명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과거에 체포동의안때 충격 받았잖아요. 예. 그때도 어쨌든 39표가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이 안 나온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번의 경우도 저는 우원식 의원이 그래도 한 40여 표는 얻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말 압살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진짜 선거라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당대표 연임 문제. 과거에 뭐 DJ 딱 한 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왕적 총재 때, 그 당시 때 25년 전 아닙니까? 그때 한 번 했고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도 연임도 뻔뻔하잖아요. 8월인데 벌써부터 자꾸 측근시켜서 운을 띄우잖아요. 하는 게 좋은데 건의를 해보겠다. 뭐 측근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다 이재명한 시켜서 하는 일이죠. 그럼요. 저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민주당이 70%가 친명이면 다른 허수아비 바지 사장 시키고 자기 뒤에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도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걸 못 믿어요. 정치인들을 시켜놔도 저 사람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사람을 절대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으면은 감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약점은 도덕성이 떨어지는 거 범죄가 많다는 것도 있지만은 저렇게 사람에 대한 불안감. 왜 사람에 대해서 불안해하겠어요? 못 믿겠어요? 자기가 사기꾼이니까 남도 다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이재명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정치라는 게 바탕이 신뢰잖아요. 무신분립.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게 정치 공자가 얘기했듯이 무신분립인데 이재명의 정치에는 신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길로 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